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진행을 맡은 윤경민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법,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치매 환자 간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을 주는데요. 환자가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거나 심지어 가족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면 간병은 둘째치고 소통부터가 쉽지 않겠죠.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질병 1위로 치매가 꼽혔다는 설문조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매 환자 어떻게 간병해야 하는지, 또 간병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건하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장, 그리고 함철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실제로 환자 가족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치매 간병을 늪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할 정도입니다. 치매 환자 간병 실태, 먼저 이지훈 기자의 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죠. 치매 환자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라고 합니다. 한양대 의대와 대한치매학회가 조사한 결과 국내 치매 환자 가족 중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간병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의 절반 이상이 환자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집에서 간병하는데 한계를 느낀 가족들은 시설로 눈을 돌리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수가 지난 2017년 21만여 명이었다가 매년 증가해 5년 만인 지난해엔 3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매 환자 중엔 고령자가 많아서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은 대부분 40, 50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환자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 또 다른 환자가 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가족 중에 이제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 간병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데,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많은 치매 환자들 이제 진료하고 판정도 내렸을 텐데 가족들 반응이 굉장히 충격일 것 같아요. 네, 사실 제일 처음에 치매라는 진단명을 듣는 순간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약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시게 되고요. 예. 사실은 치매에 완전한 치료약이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을 드셔도 사실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걸 정말 간병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혼자 계셔도 되는지, 하고 있던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성격이 포악해진다거나 아니면 누군지 못 알아보는데 자식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이제 심각해지면은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부모님이 아니시게 되니까 이렇게 포악해지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그게 정말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 뇌가 망가지면서 이렇게 생기는 변화이기 때문에 가족분들께 조금 힘드시지만 이게 어떤 고의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아닌 거를, 병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사실 계속 폭력적으로 나한테 대하시거나 사실은 뭐 의심을 하고 막 훔쳐갔다라고 괴롭히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게 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부러 일부 약물로 조금 그런 증상들을 좀 좋게 해드리게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처음일 경우에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할 텐데, 요거는 좀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팁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항상 제가 처음 진단을 내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보호자분들께. 첫 번째는 일단 지금 못하고 있는 거를 찾아내서 막 지적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기억을 못 하시니까 보호자분들은 옆에서 엄마 그거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 예를 들면 누구 이름이 아니고 김철수가 아니고 뭐 김갑수야 라고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내가 계속 틀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안 하시거나
혹은 얘기를 해도 계속 틀렸다는 지적을 네. 받으니까 대화를 안 안 하고 하게.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틀려도 그냥 아우 나는 김철수인데 김씨도 기억 못했는데 엄마는 김까지는 기억했네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것들 중에서 잘하는 거를 찾아서 예. 칭찬을 해주셔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유지를 해서 예. 증상을 좋게 하는 부분들을 권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단순화하라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환경부터 첫 번째는 집안 환경도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고 대화할 때 지시도 단순화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실은 치매 환자분들이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못 찾는 찾아서 거. 예. 막 헤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둘 곳을 세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만 두면 예. 어떻게 보면 거기서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막 장이 많은 게 필요하지 않고 딱 물건만 둘 수 있는 곳을 가구를 단순화시켜 주신다던가 혹은 치매 환자분들 중에 막 벽지가 얼룩덜룩하면 그걸 밤에 주무시다가 뭔가 거기에 벌레가 지나간다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예. 증상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벽이나 장판 같은 경우도 좀 단순한 색깔로 단색으로? 깔끔하게 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단순화가 예.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대화할 때의 단순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환자분들이 저희가 일반 대화할 때는 뭐 예를 들면 지시를 줄 때 엄마 우리 집에 올 때는 2번 버스는 타지 말고 1번 버스를 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입장에선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2번 버스 타지 말라는 얘기도 해줬고 1번 버스 타라는 얘기도 해줬는데 이건 사실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은 열의 9은 2번 버스를 타러 가세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로 사실 2번 버스를 타지 말라는 얘기는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겁니까? 불필요합니다. 그냥 엄마 우리 집에 올 때는 1번 버스만 타라고 얘기를 하고 단순하게 기억을 해서 해주시는 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칭찬과 단순화를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칭찬과 단순화, 이제 가구 배치라든가 벽지라든가 장판도 단순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치매 환자는 정상적인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종 이제 계약을 할 일이 있다거나 무동산 계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물건을 살 때 계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 능력이 인정되어야 그 효력이 존재합니다. 예. 물론 치매의 단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지만 법원은 치매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예. 그에 따라 체결된 매매 계약도 예.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예. 법원의 성년 후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 후견제도 이건 또 뭡니까? 성년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거기서 치매가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성인에 대해서 예.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예.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예.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에게 치매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맡기는 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약간 복잡할 것 같아서 이거 신청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요새는 많이 일단 합니까? 노령 인구들이 많아지고 네. 그에 따른 아까 네.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치매 환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네. 가족들이 네. 알아서 일단 성년 후견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 그래요? 추세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견인 제도 이제 법적으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만약 환자의 배우자가 없고 자식들만 있을 경우에는 이 치매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가 모시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돌봄을 분배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보통 어떻게들 합니까? 사실 가족마다 상황이 너무 다 다르셔가지고 어떤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원칙은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환경이 바뀌는 게 환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익숙한 환경에 익숙한 보호자, 그러니까 자녀분이 5분이어도 늘 보던 보호자분들이 사실은 있을 거거든요. 자주 안 보는 보호자도 있고 네. 그러면 좀 익숙한 보호자가 담당을 하시는 게 사실은 좋고요. 네. 그게 여건이 안 되신다면 돌아가면서 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환경 변화를 너무 자주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만약에 한 분이 전담하시게 되면
뭐 여러 상황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분께 힘을 많이 실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치매 환자랑 24시간 붙어 있는 건 정말 힘든 힘들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자칫 뭐 조금 다른 가족분들이 보실 때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그래도 주 돌보시는 자녀분께 주말에는 좀 쉬는 시간도 주실 필요가 있으시고 또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예. 돌봄 분배를 했을 때 자녀분들끼리 사이가 좋게 유지되시는 그렇군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이제 어르신 입장에서는 골고루보다는 어떤 한 분이 장시간 돌보아 주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보호자가 아니고 자주 바뀌실수록 네. 사실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금씩 방식이 다르시잖아요. 네. 맞춰주는 방식이 달라서 예. 거기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적응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법률적인 문제 가운데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유산 문제, 유산 상속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또 자식들 간의 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법적으로는 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치매 진단으로 치료받고 있던 누나를 네. 남동생이 조카 몰래 네. 데리고 가서 네. 본인에게 위임장을 작성을 하고 누나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례가 아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그 누나가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에 의사 능력이 일단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매매 계약은 무권 대리로서 무효라고 무효다. 판시한 네.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므로 항상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의사의 치매 판정 이거를 진단서 이게 필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는 이 치매 환자가 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온전한 정신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치매 치료를 받아왔는지 또 언제 동안 이 치매 기간이 유지되었는지 예. 전반적인 사정을 기초로 해서 의사 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입소를 좀 가족들이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대 행위가 좀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학대로 인해서 또 법적인 다툼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치매 환자를 손발을 묶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사실도 있다는 이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종전에는 위와 같은 사안이 있다 보니까 네. 가족들이 시설 입소를 주로 꺼리는 꺼리죠.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아. 노인학대 사건이 빈번해지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피해를 받는 노인 입장에서는 예. 본인의 피해를 호소할 만한 능력이 없고 또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괜히 시설에 밉보일까 봐 네.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위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고자 일단 국회에서는 네. 그 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을 제정했습니다. 법이 있어요. 예. 그 CCTV 의무적으로 달아라. 예, 맞습니다. 아, 그 뭐 이제 몰래 학대를 할 수 없도록. 예. 그 이제 나중에 보호자가 요구하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줘야 그런 됩니까? 목적으로 일단 CCTV들 설치를 네. 내년 6월부터 일단 의무화. 아직은 아니고 내년 예. 2월부터. 지금은 일단 아직 입법이 시행되기 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2023년 2월부터 6월입니다. 6월. 예.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군요. 자, 간병 과정에서 이제 그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마련한 제도나 서비스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가족 모임과 교육을 시켜드리는 제도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신청하시면 사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다. 서로 조금 힘드신 것들을 나누고 정보도 좀 교환하는 장을 드리고 또 그 가족 모임에 오시는 동안 치매 환자를 치매 안심센터에서 조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네. 가족분들께 좀 시간을 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양천 치매 안심 센터장 하고 계시니까 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그게 횟수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꾸준히 한 20분 정도씩은 어. 매번 오셔서 예. 하시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 이런 치매에 대한 정보를 나눠드리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치매학회에서도 예. 그 치매 힐링 프로그램처럼 해서 이런 가족들과 같이 이런 미술관 산책을 한다던가 그런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가족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거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담하고 싶어 그렇죠. 하시는 걸 되게 원하세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지금 대학병원도 그렇고 개인 병원도 그렇고 보호자분들 충분히 상담해 줄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이런 치매 가족을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수가를 만들어서 가족분들을 충분히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 그러죠. 이제 같은 치매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교육도 받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법적인 문제를 보면은 이제 치매 환자가 유산 상속,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니까 유산 상속에 관해서 유언을 하는데 이게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식들 간에 또 다툼도 있을 법한데 뭐 사례가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예, 치매 환자의 유언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작성 시점에 당사자의 의사가 온전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누가 판단을 합니까? 결국 이것도 법원이 판단하고 법원이. 있습니다. 예. 민법에 따르면 일단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 17세 이상의 사람의 작성한 유언에 대해서만 예.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7세 이하에서 치매 걸릴 확률은 적은 것 같고 어르신의 경우인데. 예.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일단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당사자가 유언을 작성할 당시에 네. 일단 정신이 온전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사전에 구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죠.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거를 늘 증명을 하고 다녀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법적 문제라는 거는 온전한 사람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네. 일단 비정상적인 경우에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본인이 조금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성년 후견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하거나 사전에 좀 이런 의사 관련해서 좀 진단서 등을 구비해 두는 것이 나중에 있을 법적 그러네요. 분쟁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치매에 물론 이제 걸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걸린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형제들 간에 이제 분담을 좀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사례 상담을 이제 여러 차례 하셨을 테니까 어떤 고통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합니까? 이제 돌보시는 간병인들 가운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치매 환자가 깜빡깜빡하고 물건을 놓고 다니고 이런 것들은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이런 네. 문제 행동이라고 저기 얘기하는 주로는 망상입니다. 물건이 없어졌는데 며느리가 훔쳐갔다라고 의심을 하셔서 저 며느리가 내 걸 다 가져간다라고 얘기하신다거나 혹은 부정망상이라고 해서 배우자가 잠깐 뭐 나갔다 왔는데 바람을 피고 있다. 다른 배우자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 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심지어 아들하고 이렇게 잘해주는 어머님을 배우자를 여자 배우자를 보고 남자 어르신이 아들과 바람이 났다. 막 아이고. 이렇게 의심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사실 망상 증상이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의심하는 증상을 제일 힘들어 하시고요. 그걸로 인한 공격과 폭력적인 행동을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증상들은 의사한테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약물로 조금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증상마다 조금 호전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자분은 거울 보고 거울에 있는 나를 나로 인식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아이고. 해서 사실 계속 이 집에 누가 들어왔다, 딴 사람이다, 제가 네. 나를 보고 막 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울을 치워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의사랑 상담을 해주시면 환경적인 방법 그리고 약물적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물적인 방법은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완전히 치료는 안 되겠지만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까? 네, 일부 공격적인 행동이랑 이런 망상 증상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약물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완화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약을 쓰더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며느님 의심하는 며느리를 안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네. 꼭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을 테니까 약물적인 치료도 우리가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일부 망상이 좋아지기만 해도 어쨌든 보호자분들이 같이 집에서 계실 수 있는 시설 입소를 고려하시지 않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설 입소를 고려하거나 도저히 이 환자랑 같이 못 있겠다라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주로 이런
망상이나 공격적인 행동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물적 치료를 좀 받으면 완화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폭력적이거나 망상에 의해서 뭐 의심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면은 포기하지 말고 병원 가서 상담을 받고 약물 치료까지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이제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애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치매 환자 간병법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오복이라고 하죠. 5가지 복, 오복 가운데 하나인 치아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